그럼 반면에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서 부동산에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셔서 얘기를 하셨고, 근데 주식이라면 아까 제 말씀 속에서 얼마 정도 솔솔치 않게 번다. 요즘 분위기 되게 안 좋은데 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만의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기준이 뭔가요? 물론 끝나고 얘기하셔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쪽에서 하는 게 맞으시겠죠? 방송에서? 결국에는 그 기업 실적에 수렴을 하더라고요. 기업 실적. 네, 실적이 일단 좋아야 돼요. 재무제표도 좋아야 되고 실적이 좋아야지 분위기 안 좋을 때 계속 같이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회복을 하고 이제 원하는 수익을 안겨다 주더라고요. 근데 네. 문제는 그거를 잘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좀 비슷한 게 많은 게 네. 그런 게 계속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견딜 수 있어야 되려면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종목을 내가 끝까지 들고 있을 만한 종목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은 이제 그 기업의 실적이랑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산업군이 앞으로 계속 커갈 산업군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해둔 다음에 이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먼저 조금씩은 공부를 해두고, 그리고 그 시장의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을 때라도 그 본질 가치,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았을 때는 믿고 투자를 해두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그래서 물렸을 때 손절해버리면 네. 그 손실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손절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냥 기다려요. 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이제 이걸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요즘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이지 주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요즘에 저 같은 그 잘 모르는 사람들 귀에도 들리는 소리가 메타버스, NFT 되게 얘기가 많아요. 좋나요? 저는 역시 그 중에서도 실적이 있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계속 흐름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흐름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거 좋은 거는 좋은 건데 네. 이게 계속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올랐으면 꼭 떨어져요. 근데 이제 한참 분위기가 좋아서 올랐는데 요즘 또 안 좋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기회는 오니까 이거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면서 이제 제 주식은 흐름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잘 캐치하면서 따라다닐 수 있는 게 이제 그렇게 해야지 수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많이 보지만 조급함 때문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식도 어떻게 보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조급함이 되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도 처음에 투자하실 때는 이 조급함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부동산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네. 주식은 차트 보이잖아요. 오르내리는 게 눈에 다 보이니까 이 마음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덮어놓고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매일 이렇게 보는데 그 마음 다스리는 게 사실 제일 힘들긴 해요. 제일 힘들다. 네, 너무 수치로 너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뭐 부동산은 조금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사실 부동산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네. 이럴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본인의 그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린다? 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투자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요즘 분위기 안 좋을 때 좀 이렇게 마이너스 나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계속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기다리면서 계속 지금 어떤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지, 수급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그쪽에 더 신경을 써서 이걸 좀 약간 잊으려고 하는 네, 그런 방법도 쓰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결국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그 어떤 결은 다를지 몰라도 흐름은 비슷하다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저도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식할 때 저도 딱 원칙이 1년에 몇 번만 들어가자주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주식을 보게 되면 저도 흥분하더라고요. 막 차트가 움직이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빨갛고 파랗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니까. 그래서 저는 차트보다는 말씀대로 실적 위주로 괜찮은 주식이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는 건데, 저랑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그 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주식은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책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뭐냐면 분산 투자 얘기 있잖아요. 분산 투자, 그 다음에 몰빵 투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에는 분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책 내용 속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분산 투자가 늘 좋은 건 아니고 가끔은 그리고 소액일 때는 몰빵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죠? 네. 근데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좀 다르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너무 소액일 때 금액을 쪼개버리면 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샀을 때 10%랑 100만 원의 10% 너무 다르단 말이죠. 100만 원의 10%면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돈을 조금 넣더라도 신경 쓰이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너무 수익이 안 나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도 한 종목당 그래도 300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최소한 300? 그래서 소액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나눠서 너무 많은 종목에 사면 이걸 또 관리하는데 또 너무 신경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좀 좋은 종목에 뭉쳐서 들어가서 여기 수익을 좀 많이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좀 늘려서 금액이 커지면 그제서야 좀 분산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액일 때 흔히 말하는 상식으로 일반 그 분산 투자를 해봤자 수익의 총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오히려 몰빵 투자를 해서 조금 돈을 모을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더라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금액대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분산 투자라는 게 맞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전 부동산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생각이 비슷해요. 저는 몰빵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부동산도 침체기에서 상승기 때는 몰빵 투자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해야 되지만 상승 후반부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한 군데에 집중하게 되면 규제라든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부분도 약간 그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결이 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비슷하다고 보세요? 완전히 틀리다고 보세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든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네. 그런 점이 너무 비슷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질 때 네. 그때 많이 올라요. 그렇죠. 많이 네, 관심을 가질 때. 그래서 관심 없을 때 일단 저는 관심 없을 때 먼저 들어가 있다가 리포트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리포트 매일 보는데 그러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좀 오르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사도 계속 나오고 할 때. 그런데 부동산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디에서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그때 폭등을 하게 되고 그럼 그때 이제 수익을 잘 거두고 나오고 이제 이런 이게 일단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주식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거 따라가는데 약간 숨이 찬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부동산 그리고 주식에 어디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혹시 얘기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물론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뭐 분야라든지 그러니까 관심을 두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지금 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얼마 전부터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K-드라마 쪽도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K 콘텐츠 쪽도 굉장히 이제 좋고 이제 그쪽이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게임 쪽이랑. 혹시 부동산은 조금 더 눈여겨보는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또는 관심을 두고 계신 데가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상급지로 계속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계속 상급지를 계속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어차피 이제 서울로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니까 또 좀 더 좋은 상급지. 그러니까 약간은 좀 타겟팅을 하시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타겟팅을 하지만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르르 몰려다니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우르르 몰려다니는 쏠림 현상이 올 만한 것들을 타겟팅하고 계신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당황스러운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 또는 주식 투자를 했는데 되게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많아요. 많아요? 주식은 진짜 많아요. 특히나 주식은? 네. 되게 많은데 전에 한 번도 얘기한 적 있는데 항공사 투자했다가 거래정지 나앉아 있어요. 항공사를 투자했다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 분석을 끝내고 이제 오를 타이밍이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 진짜 올랐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되게 맞았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안 좋았던 산업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항공사랑 합병일 수가 있어서 이제 갈 때 됐다 생각했는데 봤죠. 횡령이 터지면서 거래 정지 당하면서 원래는 그거는 좀 짧게 보고 들어갔던 건데 네. 자금이 2달 정도 묶여요. 그래갖고 그때 좀 되게 당황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 제가 뭐 팔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면은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날만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뭐 네. 일주일씩.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체크하고 있다가 잘 팔고 나왔고 물론 그리고 제가 팔고 나서도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이제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욕심 부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벌었으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최종적으로 벌긴 버는 거네요? 네, 그래서 벌고 아니면은 뭐 한 번은 제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많이 올랐을 때 사지 말자라는 원칙을 세웠었는데 네. 제가 이거를 깨트리고 네. 산 거예요. 왠지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에 네. 그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기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비싸게 산 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물론 장기로 가져가면 오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이걸 팔아서 다른 종목을 사면 이제 오르면 회복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손절을 하게 돼요. 그때 처음으로 한번 손절했어요. 네, 그래서 손절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 그런 경험들이 본인의 능력을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저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속이 쓰이죠. 아, 물론 그렇죠.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들어갔는데 저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되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결국에는 대처 능력을 조금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당해봐야 예, 그 실력이 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되더라도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판단은 조금 더 쉽게 내릴 수가 있겠네요. 이게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네. 이게 그 특히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절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네. 그 주식은 세력이 존재하잖아요. 뭐 그렇죠. 세력이 존재를 해서 나는 이제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막 급등하는 것도 많고 좀 막 주식 공부하면서 되게 무서웠던 단어가 개미 설거지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네네. 개미 털기, 그 다음에 개미 설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그래서 제가 팔고 나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농락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될 때마다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또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당했구나. 되긴 하더라고요. 대처 능력, 그러니까 투자는 대처 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되게 능력. 하고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알 수가 없잖아요. 네. 하지만 최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이제 노력하면서 이제 어쨌든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의의를 두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나름대로 그동안에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는 뭐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막연한 건데 그냥 본인이 딱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투자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투자는 심리인 것 같아요. 그냥 심리다. 그러면 투자 대상을 찾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게 더 중요하다? 실적에 결국에 수렴은 하지만 네. 단기간에 심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서 저는 일단은 돈이 좀 모이는데 관심을 좀 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데 이제 관심을 갖는 게. 그래서 이거를 좀 한 발이라도 빨리 캐치를 해서 들어가 있으면 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데 바로 몰려들진 않고 긴가민가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판단을 잘해서 이거는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거 뭐 당연히 기업에 대한 그 기업 분석 뭐 이런 공부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까지 겹쳤을 때 이걸 미리 캐치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거의 돈 벌 수 있는 뭐 나름대로는 좀 충분히 또 준비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다는 네, 얘기가 네. 되겠고요. 네,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게임 회사 투자했을 때 그때는 또 예상하지 못하게 이틀 만에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형주로 상한가 가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상한가는
맞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너무 기분 좋았는데 이때도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이 게임을 욕하는지 뭐 이런 것만 본 게 아니라 저는 그 게임 뭐 오프닝 할 때 하는 근데 그것까지 유튜버들 반응이랑 쇼케이스까지 다 봤어요. 이런 거 보고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해놓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도 중요하다. 일단 그런 거 기반에다가 심리까지. 심리도 그 큰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는 결국 심리를 제대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바로 투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이 초보자 시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세계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뭐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막 투자 세계에 관심 갖는 분들, 그러니까 불인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딱 해주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라. 물론 어렵다는 건 저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전달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저는 실제로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벌든 안 벌든?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공부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공부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실전 경험을 해보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네. 주식도 저 원래 주변 사람한테 한 주식 주식을 사보라고 하면 한 주씩 사는 분 되게 많은데 한 주씩 못 사게 해요. 사실 한 주 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돈이 너무 안 되니까. 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한 주라도 사보는 게 더 중요해요. 실제로 이게 내 돈 들어갔을 때랑 안 들어갔을 때랑 이게 다가오는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네. 관심도도 달라지고 그냥 모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 돈 안 들어갔으니까 이게 오르든 떨어지든 큰 감흥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오르면 아깝다, 떨어지면 안 사길 잘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게 내 돈 들어가면 이제 이거를 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서 좀 공부를 하면서 꼭 실전을 해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주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한 주, 두 주의 가격 자체는 낮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한 개, 두 개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해야 된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하거든요. 문제는 돈이 없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지금 뭘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어서 저같이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데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선에서 찾아서 시작을 해보시는 그러니까 결국 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일단 경험을 해봐라. 그게 변함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거에 진짜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들 공부만 해요. 또는 다들 공부는 안 하고 투자만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하게 조금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뭐 가끔 제가 주식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아리님 모시고 그 투자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조금 긴장하셨죠? 네, 너무 긴장이 됐어요. 네. 근데 또 막상 이제 끝날 때 되니까 후련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리님을 모시고 뭐 부동산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투자의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여기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단 한번 경험을 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물론 공부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지만 열심히 투자의 세계에 들어오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